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란다에 나왔죠. 제가 저녁을 먹고 하는 일이 항상 다육이들을 쳐다보는 일이죠. 어저께도 분갈이를 2개 정도 했어요. 딸랑 매일 2개.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열흘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마리아 금인데요. 제가 다육식물 마트에서 데려다 놓은 아이예요. 이번에 다육식물 마트에 가서는 2아이 정도만 데려왔어요. 저 밑에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라울, 저 라울하고 요 마리아 금하고 데려왔습니다. 제가 마리아 금도 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그렇게 키운 아이들을 세일가로 해서 보여드린다 하고 설명을 드렸던 아이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쌍두짜리로 사이즈가 가장 큰 아이를 제가 데려왔죠. 그리고 나서 분갈이를 이제 해줬어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창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감이 들어왔어요. 거기 있을 때는 이 색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 베란다가 이제 워낙 좀 춥게 관리하잖아요. 그 초보자님들이 댓글에 제 다육이들을 보면 다육이들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쁘게 키우냐, 비법을 알려달라, 뭐 약물 어떤 약을 줘야 이렇게 다육이들이 예뻐지느냐, 이렇게 이제 완전 초보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근데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육이가 예뻐지려면 이렇게 저도 초록초록 연들연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죠. 요거는 입전금이에요. 입전금은 제가 예전에 한번 키웠었어요. 키우고 실패를 했는지 키핑장 어느 한 구석에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 위로 다져져 가지고 하얗게 콩분에 아마 심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옛날 다육이에요. 옛날 다육이. 요즘은 참 보기 힘든 그런 옛날 다육이이긴 한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정금을 데려왔는데, 입정금은 약간 일반 다육이하고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이제 에케베리아, 요즘 교배종들은 거의 에케베리아 종류들이 많죠. 꽃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에케베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에케베리아인데, 요거는 파키피덤이라고 해가지고 미인 종류 있죠. 입장이 동글동글한 아이들 있죠. 제가 이제 미인 종류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요런 아메치스, 성미인, 뭐 이제 미인 종류들 아시죠? 홍미인, 성미인,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미인 종류인데, 요런 미인 종류를 파키피덤 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파키피덤 종류하고요, 요 꽃 모양을 한 에케베리아, 연꽃 모양을 한 에케베리아하고 같이 교배시켜서 만든 아이가 이 입전이에요. 입전. 근데 입전금은 그 입전에 변이가 생긴 거죠. 생장점의 이상이라든가 염색체의 변이로 인해서 금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입장이 또 이렇게 뭉실뭉실 몬스터처럼 불규칙하게 그렇게 자라는 그런 변이도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요 입전금을 또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전금을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육이 이쁘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봄에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관리하는 거, 그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예쁘게 키워보리를 하고 마음먹었던 맥도갈이에요. 어저께 분갈이를 하려고 포토에서 흙을 털었는데, 야, 완전히 까만색 피트모스 흙에 담겨져 있었고 물이 하나도 안 말랐더라고요. 제가 키핑장에 데려간 아이도 포트에서 뽑아놓고 말리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저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니까 요게 다 강몸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뿌리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뿌리를 완전히 다 제거를 했어요. 다 제거를 해서 며칠 말려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또 의외로 생명력이 좋아요. 이렇게 뿌리에 잔뿌리가 까맣게 번한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생명력이 좋고 번식력도 굉장히 좋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새뿌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려고 지금 어저께 전부 흙 털어져서 강몸으로, 요거는 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또 자구가 나와도 그
줄기가 가늘은 그런 걸로 해서 꽃처럼 그렇게 올라오면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명력이 좀 좋아서 이렇게 새뿌리 받아서 해주려고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내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영하권이에요. 영하권이긴 한데 목요일 날 비가 와요. 제가 아직 저는 노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따로 관리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노숙을 하러 가신 분들, 완전히 노숙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육이들을 밖에 내놓고 노숙을 시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반은 들락날락 할 거고, 완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저 아랫지방이라 날씨가 그냥 따뜻하니까 완전 노숙을 하실 텐데, 제가 있는 대전에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온도가 6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꽃샘추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하권 5도, 6도면 상당히 위험한 온도거든요. 겨울에도 다육이가 충분히 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요거는 뭐죠? 레드벨벳. 이름이 딱 안 붙어가지고 레드벨벳은 뿌리 활짝 했어요. 아직도 색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번에 물 먹어가지고 입장이 아주 단단합니다. 야무지게 다져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추위 때문에 이렇게 내놓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놀 데가 없잖아요. 제가 다육이들을 그냥 이렇게 꽉꽉 차도록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이 거리대로 나가려고, 거리대로 나가면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고, 오늘 내보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초보자님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한 번에 다육이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요즘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차근차근 이 질문을 해도 차근차근 어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물주기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은 어디다 놔야 돼요? 천물은 얼마 줘야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요 초보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무슨 약을 줘야 예뻐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다육이가 예쁘게 만들려면 한 번에 말 한마디로 다육이를 이쁘게 만드는 비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요거는 여러 가지, 제가 얼마 전에 5가지 조건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햇빛, 물, 화분, 흙, 바람, 이런 조건이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해요. 다육이가 이뻐지려면 첫 번째로 시간이 필요하죠. 올 봄에 예쁘게 뭐 물 관리, 화분 관리 뭐 다 했어요. 그래서 올 그 봄에 금방 이렇게 빨갛게 물들은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초보 때는 이렇게 연들연들하게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간을 투자하셔야죠. 오랫동안 다육이는 묵어야 예뻐지고, 또 내 집 환경에 적응을 해서 춥게 이렇게 관리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격이 급해서 조바심이 나서 빨리 우리 집 다육이들, 초록둥이들 빨리 물들여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초보마님들께 천천히 차근차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올 봄에 그래도 그 5가지가 복잡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조금 다육이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는 해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뿌리 활착을 시켰을 거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육이를 예쁘게 만들려면, 자, 봄볕에, 햇볕에 달궈야죠. 다육이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봄볕에 갑자기 내놓으면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햇빛에 적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즘 같은 시기는요, 다육이 춥게 관리하세요. 따뜻하게 관리하면 절대로 안 예뻐져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성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성장만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햇빛은 부족한데 지금 물도 과하고 이 화분도 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뻐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환경에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은 딱 2가지로 만약에 지난번에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고 춥게 관리하세요.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 영하권이에요. 그 영하권에 춥게 관리한다고 다육이들 바깥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요 추위가 지난 다음에, 이번 추위가 꽃샘 추위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작년에 3월 10일 날 노숙을 하러 나갔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도 그 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요거는 골드 섀도우랍니다. 어저께 요거 보여드렸더니 그 아이 이름이 뭐냐고 어떻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름을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리 종류인데요. 옛날 다육이 베리예요. 알비칸스 오리지널 원종급 알비칸스랍니다. 예전에 키웠었어요. 근데 그 예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하나 제가 다져진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렇게 성체로 완전히 다져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에 그랬더라고요. 완전히 예쁜 아이를 사다가 진열을 하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뿌리 시원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햇빛하고 뿌리 활착한 다음에 좀 춥게 관리하고 하면 좀 다져지면서 짤뚱짤뚱 다져지면서 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추워진다고 하니까 요즘 분갈이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도 분갈이를 하셨을 거고 또 새로 들여온 아이들도 분갈이를 하셨을 거고 뿌리 활착을 이제 막 했을 거예요. 이것도 허니제이인데 뿌리 활착했어요. 아주 입장이 단단합니다. 바깥 입장은 아직 펴지지 않았지만 자리를 조금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비가 온다고 하죠.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혹시라도 비가 온 다음에 강추위 영하권 날씨예요. 영하권 날씨인데 또 물론 거리대에 노숙하러 나간 아이들도 온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 요번에는 비를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뿌리 활착이 늦더라도 이번 비는 맞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베란다 안에 있더라도 다육이들이 겨울 동안에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하권의 날씨로 갑자기 떨어지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추위 기간 동안 이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추위 기간 동안 물관수를 살짝 피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다육이들을 얼려요. 사람들이. 한겨울에는 그래도 요 아이들도 단련이 되고 또 겨울 동안에 실내에서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해졌을 때 영하권 추위로 뚝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겉테이프에도 냉해를 물론 입지만 이 화분 속의 뿌리도 냉해를 입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만약에 뿌리에 냉해를 입히면 여름에 서서히 그 뿌리가 상해서 시름시름 하다가 여름에 더울 때 온도가 올라갈 때 폭삭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요. 덜어. 그래서 요 꽃샘추위 때 다육이를 냉해를 입히질 않게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 물 관수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갈이한 아이들도 물 주지 마세요. 이틀 동안은 물 주지 말고 뿌리가 건드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 주지 말고 뭐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2, 3일 동안 피해서 그 추운 기간을 피해서 물관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보통 이제 물관수도 이제 봄 물관수로 다들 이제 바꾸셨잖아요. 지금 개별적으로 뭐 소량 관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 저면 관수에 풍덩풍덩 그리고 한 번 줄 때 듬뿍 주는 거 이런 걸 하실 거예요. 분갈이한 아이들 빼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날씨 추울 때 소량 물관수 하면 다시 겨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추운 강추인 날 이틀 정도만 피해서 물관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 맞추는 것도 노 추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틀만 피해서 다음 비를 좀 맞추는 게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관수하고 열흘이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물타임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물타임이라 하더라도 영하권의 강추위에 다육이들을 얼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만약에 물 관수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물 관수를 한 다음에 안으로 들여서 조금 따뜻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래도 그 강추위를 이용해서 예뻐지려면 너무 베란다 아이들 따뜻하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춥게 관리하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추위 고비만
고비만 잘 넘긴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연한 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퀸카예요. 퀸카가 아주 뭐 물을 적당히 먹었다 싶어요. 벌써 바깥잎장은 약간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엽에 뭐가 꼈네요. 그리고 요번 추위 지나가지고는 이제 노숙을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리대가 없으신 분들은 초보맘님들 다육이 예쁘게 키우려면 자, 춥게 관리해야 되는데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가 쪽에 햇빛이 잘 들고 바람 좋고 시원하게 이 다육이들이 시원하다, 약간 춥다, 뭐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시면 봄에도 어느 정도 다져진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으면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이틀 동안 추워지는데 어쨌든 냉해 입지 않게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요런 추위를 이용해서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들이 있다면 조금 춥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날씨 춥다고 해서 창문 꼭 닫아놓고 지금 물을 빵빵 먹은 상태잖아요. 요거 러블리 로즈인데 벌써 물을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절을 앞서가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이제 성장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베란다 온도를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하면 쑥 웃잖아요. 웃자라고 얼굴이 퍼지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를 이용해서 베란다 온도를 5도 기준으로 조금 춥게 그렇게 관리하시고 스스로 환기시켜서 추위를 느끼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답니다. 요거는요, 스틸아트예요. 스틸아트.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니까 못 알아보셨죠? 이쪽 얼굴이 하엽이 한쪽으로만 져가지고 얼굴이 살짝 찌그러졌는데 요즘 조금 회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렇게 얼굴에 마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 저걸 또 꺼내줘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물 관리하고 나서 다육이들을 좀 자세히 안 살펴봤더니 얼굴에 마사돌 하나씩을 전부 다 끼고 있네요. 요거는 백야랍니다. 백야, 샴페인 뭐 이런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도 요번 비는 관수 안 하고요. 물도 많이 먹은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적당히 좀 춥게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다육이가 사실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묵은둥이를 데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요즘은 작은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 그 초록둥이들 뭐 그런 아이들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작은 종자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따글따글 다져져서 이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베란다에다 놨더니 못생겨지고 초록둥이로 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데려온 다육이 그 예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려면 춥게 관리하세요. 햇빛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지만 온도가 따뜻하면 다육이 얼굴과 모형이 확 변해요. 그래서 아직은 봄볕에 이제 더울 날이 머지 않았어요. 올 여름에도 조금 빨리 온다고 하고 엄청나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힘들다 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게 엄청 더위가 일찍 오고 많이 덥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봄볕에 많이 보여주시고 바깥바람 많이 쐬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춥게 관리하세요. 이제 날씨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떨어지는 날은 요번 추위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것밖에 별로 없을 거예요. 추워지는 날씨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베란다 온도 높지 않게 창문 수시로 항상 열어서 그렇게 춥게 관리하시면 조금 단련이 되면서도 이뻐지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점 정리를 하자면, 자, 내일 비 와요. 그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져요. 영하권 강추위, 꽃샘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는 되도록이면 맞추지 마시고, 또 분갈이한 다육이들, 뿌리 활착 아직 못한 다육이들은 더더욱 물 주지 마세요. 안에서도 주지 말고요. 이틀 동안 추위를 피하세요. 창문 닫아서 냉해 입지 않게 온도 관리를 우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꽃샘 추위가 완전히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봄 관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온도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상으로 정상적인 온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봄에도 그래도 아직도 추울 때는 춥잖아요. 그래서 창문 확 열어가지고 춥게 관리하시고 햇빛 많이 쐬어주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아마 가을쯤에는 그래도 초록둥이를 데려왔다 하더라도
다육이 손톱에 물이 들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아직 거리대에 나가기 전까지는 꺼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린답니다. 요거는 미니마 금이죠. 미니마 금이 얼굴이 조금 커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쪽에서는 하엽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제가 아주 그 꽃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요거 라디칸스 물 반응을 보여가지고요, 입장이 커지고 조금 성장을 했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꽃대 올릴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장등을 조금 일찍 꺼주고 자연바람에 자연햇빛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날씨가 내일 모레 춥다고 하니까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요 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요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 햇빛하고 또 그렇게 춥게 시원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육이가 이뻐지는 거는 시간이 제일 우선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금방 이뻐지는 거 절대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씩 터득해 가면서 조금씩 예뻐지는 모습을 그렇게 만드셔야죠. 요거는 흑화연이랍니다. 뿌리 활착했고요. 요것도 나름 이렇게 작아도 묵은두기를 데려와서 그런지 색감도 유지하고 솔방울처럼 얼굴을 이렇게 모으고 옹달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이쁘네요. 자, 추위 대비해서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또 다육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엄마들 건강도 중요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성장 모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막 이렇게 봄 되어서 연두빛이 올라오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한 이틀 동안 추위에서 얼리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만 오늘은 이렇게까지 베란다 소식을 전해드린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